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요. 저희는 뭐 테크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콘텐츠 제작 관점에서 AI 보이스 오디오북, AI 로그 제복 같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구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시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에 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AI 조직을 좀 신설해야겠다는 의사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AI를 저희 플랫폼에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서비스적으로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역할이 확대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떤 밀리만의 철학을 AI랑 잘 접목해야겠다는 목적이 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값싸게 물건을 팔 거냐, 얼마나 빠르게 배송할 거냐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유사한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고르고 또 잘 읽게 하고 잘 리뷰하게 하냐,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AI를 통해서 그런 독서 경험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드냐를 저희 철학으로 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 조직을 신설했을 때 조직 규모가 좀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조직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목적 조직으로 기획, 엔지니어, 디자이너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빨리 실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은 10명 미만의 작은 목적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당분간은 크게 키울 생각은 없는 상태예요. 올해 목표는 일단 이 AI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밀리만의 철학에 맞게 생성형 AI를 좀 서비스에 도입을 해보자, 그런 시도를 해보자라는 좀 목표가 있었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남짓 좀 지났습니다만 나름의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이 실제 서비스에 녹아들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커리어는 메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너무 메일 얘기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메일 얘기를 좀 언급해야 될 것 같고요. 밀리의 서재 조인했을 때 가장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좀 플랫폼다워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인터넷 서점과 좀 똑같은 문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있어서, 그런 제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플랫폼만의 화법으로 구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의 경쟁자는 저희는 동종업계라기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OTT나 유튜브가 저희 경쟁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고객의 생애 주기를 따라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일상적인 관심사나 취향, 그런 것들이 저희 서비스에서도 어떤 책을 선택하냐, 어떤 책을 검색하냐에 또 따라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키려고 했던 아이덴티티는 그런 일상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 밀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점 베스트셀러라는 코너도 있지만 저희는 밀리 랭킹이라는 밀리만의 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차트가 또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들의 그런 관심사나 실제로 독서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독지수 같은 것들을 좀 선보이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함에 대해서는 저희는 늘 계속 시도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은 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만든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구독자 참여형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서비스라든지 쇼폼 같은 것들도 좀 테스트를 해봤고,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 타입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시도는 계속 구독자들한테 선보이고, 그때 또 냉정하게 아니다 싶으면 또 빨리 접기도 하는 등의 좀 실험을 해봤고요. AI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AI를 붙인다, 지금 유행이니까 빨리 붙였다 빼자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해야 독서 경험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AI TTS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AI를 붙여서 저희 구독자가 얻는 게 뭐가 좋아지냐라고 봤을 때 제 고민의 결과물이 AI TTS거든요. AI TTS로 하여금 좀 귀가 편안한 독서, 그리고 구독자들이 실제로 AI를 좀 체험하면서 성능이나 본인들의 기술이 더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점 베스트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본질까지는 보기 힘들죠. 사람들이 실제로 사간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밀리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있죠.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걸렸는지,
이 책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금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되게 숨겨져 있던 되게 명저를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저희만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한테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많이 팔린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한테 있는 거죠. 모두 다 이제 의도가 있는 것들인데요. AI 스마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좀 잘 골라주는 방식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고를 때 뭐 표지를 보고 고른다거나 그냥 도서 정보를 보고 고른다거나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실패의 경험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책을 잘 고르는 경험들을 AI가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도서의 메타 정보, 뭐 작가, 뭐 책 제목, 책 소개, 뭐 여러 뭐 서평 이런 것들과 저희는 실제 구독자들이 리뷰를 남겨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남겨주는 그 한 줄 리뷰들을 모아서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맥락 있게 AI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AI 스마트 키워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뭐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 스마트 키워드를 지금 탑재하는 걸 연내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 지금은 한 90%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키워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챗GPT 모델이나 오픈 AI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부분이 있고요. 페르소나 챗봇은 마인드로직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작가에 대한 내용이나 책 속의 뭐 내용들을 그 AI가 학습을 해서 페르소나화한 챗봇과 대화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를 통해서 좀 추구하려는 부분은 책을 잘 읽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책을 잘 고르는 부분에 있다면 지금은 AI를 통해서 책을 더 잘 읽게 하는 부분. 그래서 실제 작가나 책 속의 주인공과 대화를 하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한다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시도를 해보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뭐 검색을 또 하기도 하고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실제 작가의 의도가 작가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독서를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탑재하는 수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내 다 추가가 된 다음에 내년부터 좀 본격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페르소나 챗봇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챗봇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찾아온다는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용량이나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도 좀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좀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TTS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구독자의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었어요. 왜냐면 독서랑 바로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읽다가 읽던 지점부터 또 바로 들을 수 있고 듣다가 또 다시 읽는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스위치 오버가 되게 뛰어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를 학습한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귀가 편안한 기술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청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AI 기술에 대한 반응이 되게 여러 피드백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저희가 뭐 이슈 사항이 생겨서 잠깐 서비스를 내렸을 때는 왜 당장 안 올리냐, 빨리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반응이 뜨겁기도 해서 이 AI TTS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고도화를 할지, 어떻게 더 사용자향으로 만들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독서의 약간 마중물 같은 역할이긴 하거든요. AI TTS가. 저희가 생각하는 독서는 끊김없고 끊임없는 독서에 대한 좀 방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종이책을 읽다가 전자책으로 옮겨서 전자책을 읽고 전자책을 읽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듣는 그런 일상에서 좀 유일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독서를 저희가 좀 지향하고 있는데, AI TTS의 탑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작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당장 저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AI를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희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갈지, 독서 경험을 더 좋게 할지에 대한 약간 정성적인 부분을 좀 더 보고 있긴 해서, 뭐 말씀 주신 그런 실적과 연계되는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좀 더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서요. 네. 비즈니스 모델을 좀 탑재한 뭐 신규 서비스들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1분기에는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과 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AI는 뭐 잘 고르고
잘 리뷰하는 형태, 좀 분절된 형태로 접근을 했다면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독서 경험을 좀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에이전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좀 전에 AX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AI 사용자 경험과 같은 형태로 저는 쓰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 AX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AX와 저희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AX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도 AI에 대해서 좀 동기화가 되고 AI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냉정하게 좀 보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유료 계정들을 일부 직원들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망을 구축해서 전 직원들이 GPT, 챗GPT라든지 클로드를 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개발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전 직원이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마중물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여러 본부들이 있는데 본부별로 돌아가면서 사업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밀착형 좀 POC를 통해서 저희 내부 효율화나 생산성 강화를 AI 쪽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AX는 이제 뭐 물론 서비스를 계속 붙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공감이 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이라고 쐐기 문자가 처음 발견됐던 시대, 그때 문자가 뭐 한 기원전 되게 기원 옛날에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석판 같은데 쐐기 형태로 글씨를 새겨서 그걸 읽는 방식, 그게 뭐 독서랑 저는 뭐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석판에 쐐기 문자를 새겨서 읽던 게 다음엔 책으로 바뀌고 뭐 다음에는 뭐 킨들이라든지 이잉크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로 바뀌고 또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바뀌었죠. 근데 디바이스만 바뀌었지 사실 독서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기본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져 왔거든요. 저희는 AI가 그런 독서 경험을 혁신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는 독서뿐만 아니라 듣는 독서도 있다, 대화형 독서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화형 독서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자체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왔던 독서 경험의 혁신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서 에이전트라는 버티컬화된 그런 에이전트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또 합쳐져서 포털 형태의 에이전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독서 에이전트도 물론 부분이 있지만 이 다음 방향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 뭐 멀티 에이전트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독서 에이전트는 어때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만의 밀리만의 AI를 좀 꾸려나가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객의 여정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녹아들 거라고